안녕하세요. 특허법인 IPS 노영주 변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허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신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약 1만 개의 화합물 중 겨우 50개 정도만 후보물질이 되고요. 그 중에서 고작 한두 개만이 신약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즉, 신약 연구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0.01%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거죠. 그런데 왜 많은 빅파마들은 계속해서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힘든 과정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신약은 그 경제적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통해 사망률이 1% 감소되면 국가 전체가 누리는 가치는 최대 126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1년 단위로 시장 규모를 보아도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제약 산업은 3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약 개발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도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은 분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이오 산업은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들과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많은 비용, 그리고 긴 시간이 드는 분야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니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한 개의 약 개발에 1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적용하는 치료제이다 보니 정부의 규제도 심한 분야입니다. 임상시험을 거쳐 사람에게 투여해도 되는지 매우 까다롭게 판단을 하죠.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약은 고작 48개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로슈의 설명에 따르면 한 개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700만 이상의 시간, 6,600건의 실험, 그리고 423명의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일하면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는데요. IT 분야 등의 스타트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아이디어나 유행을 타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해왔던 결과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혼자서 모든 연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합물이나 펩타이드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 합성을 다른 기업에 맡겨야 되고요. 또는 시퀀싱이나 동물 실험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과 협업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이 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는 또 이쪽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별도로 해야만 하죠. 이런 레귤레이션 관련 부분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바이오 스타트업을 하면서 특허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으시죠? 다른 분야와 달리 바이오 쪽은 논문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메이저급 논문에 게재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논문 제출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허는 변리사들에게 논문 스크립트만 전달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가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슬라이드에 나오는 두 개의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죠. 왼쪽은 핸드폰이고요. 오른쪽은 특정 약물입니다. 과연 이들 각각의 제품은 몇 개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핸드폰 제품 하나에 몇 가지의 기술과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자, 슬라이드에 나오는 두 개의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죠. 핸드폰과 특정 약입니다. 과연 이들 각각의 제품은 몇 개의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핸드폰 제품 하나에 몇 가지의 기술과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나요? 언뜻 생각해봐도 단순히 한두 개의 특허 기술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정확하게는 말하기 어려워도 아마 적어도 수십 가지, 많게는 100가지 이상의 특허 기술로 모여서 하나의 핸드폰 제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시. 자, 슬라이드에 나오는 두 개의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죠. 핸드폰과 특정 약입니다. 과연 이들 각각의 제품은 몇 개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핸드폰 제품 하나에 몇 가지의 기술과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나요? 언뜻 생각해봐도 단순히 한두 개의 특허 기술만으로는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진 않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적어도 수십 가지, 많게는 100가지 이상의 특허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핸드폰 제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약은 어떤가요? 항응고제로 알려져 있는 화이자의 엘리퀴스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은 아픽사반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유효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죠. 이 화합물은 여러 개의 특허 기술이 모여진 제품이 아니라 그냥 싱글 컴파운드입니다. 단순 산수만 해도 내가 이들 제품들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핸드폰의 경우는 n분의 1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약인 경우에는 내 기술 그대로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품들을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따라 만들기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모바일폰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전자, 기계, 통신,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기술들을 모두 다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일부 이런 기술들을 안다고 해도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똑같이 따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약은 어떤가요? 화합물을 아는 경우라면 이대로 합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구조가 드러난 이상 아마 화합물을 합성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화합물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에 걸쳐서 어렵게 승인까지 받아서 이제야 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 화합물을 똑같이 만들어 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지하게 억울하겠죠? 당연히 못 만들게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남이 따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위 회피 설계라고 해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시장을 먼저 연 기업의 뒤를 좀 쉽게 따라가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선 청소기 다이슨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끼리는 차이슨이라고 부르는 저가 제품을 실제 판매하고 있어요. 만약 엘리퀴스를 누군가가 비슷하게 따라 만든다면 어떨까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화합물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비슷하게 만든다면 화이자의 엘리퀴스의 저가 대체약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화합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효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약으로 팔기 위해서는 그 변경된 구조로 다시 그 까다로운 FDA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약으로 판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연 변경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 아픽사반이라는 화합물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변경한다고 해서 엘리퀴스의 대체약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는 회피 설계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제네릭 의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화합물에 대해서 특허권이 만료가 된 이후에 승인받은 이 약과 동일한 화합물을 만들어 파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구조를 조금 비슷하게 바꾸어서 비슷한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허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느낌이 오나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나의 약을 개발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개발된 의약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쉽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신약은 그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잘 팔리는 약일수록 따라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특허 분쟁 빈도는 타 분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오랜 노력으로 개발한 약을 독점할 수 있는 특허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들이 따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적절한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세계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가 반드시 필요하죠. 승인받은 약을 회피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이 분야 특성상 매우 어렵고, 특히 약 하나를 커버하는 특허가 오직 하나의 특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는 특허 하나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특허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의 특허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아쉽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바이오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바이오 제약 분야의 특허 활동들도 다소 아쉽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허 활동을 잘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특허 활동이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실제 특허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의 비용을 들이셨나요? 그동안 많은 한국 바이오 제약 기술에 대한 특허들은 낮은 비용으로 낮은 퀄러티로 양산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때그때마다 나온 연구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이 없이 단발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저널에 제출해서 기술을 오픈시킨 후에 뒤늦게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내가 오픈한 기술에 의해서 특허성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특허 활동을 해오지는 않으셨나요? 바이오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의 스타트업을 예를 들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야를 불문하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IPS는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바이오 스타트업은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던 결과물을 보유 기술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기술이 매력적인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인지 많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내 기술이 무조건 최고라고, 그리고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긴 시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기술은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보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꽤 있거든요. 실제 선행기술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나 다른 대체 기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이 하는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가 초기 컨셉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둔 경우 그 특허가 내 기술 전부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10년에서 20년의 연구에 의해서 조금씩 그 기술은 최적화되어 왔을 거예요. 처음 연구만으로 준비된 특허가 지금의 내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뒤늦게라도 중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좋은 특허를 만들려고 해보면 이미 그 핵심 기술들은 논문이나 또는 처음 출원한 특허 명세서에 버젓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즉, 해당 특허권의 권리로는 만들 수 없는 채로 후속 특허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은 현재 가지고 계신 특허들이 결국 본인들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시, IPS는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바이오 스타트업은 오랜 기간 연구했던 결과물을 보유 기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지고 계신 기술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인지 많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내 기술이 무조건 최고라고, 그리고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긴 시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기술은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있거든요. 실제로 선행 기술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기술이나 다른 대체 기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착각 중 또 하나는 초기 컨셉에 대해 출원을 해둔 경우 그 특허로 내 기술 전부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 기술은 10년 내지 20년의 연구에 의해서 조금씩 최적화되어 왔을 거예요. 처음 연구만으로 준비된 특허가 지금의 내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뒤늦게라도 중요한 기술 특징으로 좋은 특허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미 그 중요한 핵심 특징들이 논문이나 첫 출원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서 후속 특허로 권리화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 많은 교수님들은 현재 가지고 계신 특허들이 궁극적으로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IPS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서둘러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대표님의 20년 연구를 변리사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정말 일주일 만에 대표님의 연구의 핵심을 변리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내 것이 처음이자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장에서 내 기술이 선택이 되려면 그들보다 해결책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연구자들 기술과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가요?
대표님이 대학 교수인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는 이미 대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미 특허권 자체는 대학이 갖고 있는 거라 대표님도 마음대로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준비하는 특허 출원은 발명자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실험적으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사 이름 단독으로 출원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의약품으로 가기 위한 FDA 승인에 필요한 실험들하고 특허를 위해 필요한 실험들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최우선 물질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플랜 B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순위의 물질들도 특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과 설명들을 하지만 이를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많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포지션과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내 발명이 어떠한지는 매우 잘 알고 계시는데 정작 이 기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남들은 어떠한 위치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 바이오 스타트업이 특허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러니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 진단을 해보면 결국 부지피, 부지기, 즉 남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 특허를 잘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지피지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바이오 스타트업의 지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인지, 어떠한 부분을 조금씩 바꾸어 왔는지, 그래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 왔는지, 새로 발생된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내 기술과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는지, 내 기술이 그들의 기술보다 무엇이 더 좋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내 기술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지, 지금 쓰는 대상은 일예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이 있는지, 내 기술에 관심을 가질 글로벌 제약회사는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기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의 지피가 필요합니다. 남, 즉 내 주변을 아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장의 니즈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점유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 기술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약을 위해서 승인 과정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 경쟁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술은 뭐가 있는지, 경쟁 기술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들보다 내 기술이 시장에서 어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겁니다. 셋째, 내 기술의 수요자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끝까지 약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기술을 사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빅파마들의 주요 관심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내 기술 주변의 상황과 내 기술의 셀링 포인트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피지기, 즉 나를 알고 내 주변도 아는 상태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구한 기술 자체는 특허의 내용과도 다를 수 있고 실제 제품으로 개발한 의약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개발한 기술과 10년 뒤, 20년 뒤의 기술이 다른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특허가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IP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기를 통한 정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범위가 내 의약품을 확실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침해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도록 청구항이 써져 있는지, 나의 향후 비즈니스의 방향과도 정합하는지, 그리고 타인이 회피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지, 즉,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하면서 그에 발맞추어서 특허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좋은 특허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러한 특허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독점력도 확보하게 되겠죠. 만약 지금처럼 특별한 전략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나온 연구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는 형태로는 단발적으로 출원하는 경우로 비즈니스가 제대로 보호되기 힘들 거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피지기, 즉 나를 알고 내 주변도 아는 상태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연구한 기술 자체는 특허의 내용과도 다를 수 있고 실제 제품으로 개발한 의약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개발한 기술과 10년 뒤 또는 20년 뒤의 기술이 다른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단순히 기술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특허가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IP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를 통한 정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범위가 내 의약품을 확실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침해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도록 청구항이 써져 있는지, 나의 향후 비즈니스 방향과도 정합하는지, 타인이 회피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는지, 즉,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고려하면서 동시에 특허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강한 특허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러한 특허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독점력도 확보하게 되겠죠. 만약 지금처럼 특별한 전략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나온 연구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는 형태로 단발적으로 출원하는 경우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보호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아마 쉽게 납득하실 수 있겠죠? 저희 IPS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지피지기와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를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 히스토리와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요. 관련된 경쟁 기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포지션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향에 부합하는 IP 확보 전략 및 출원 전략을 구축하죠. 또한 비즈니스 실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IP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략도 함께 구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IPS와 바이오 스타트업은 함께 나를 알고 내 주변을 안 후에 세운 전략을 통해서 백전불태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컨셉추얼하지만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허가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특허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에 전략이 더해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저희 IPS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지피지기와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를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 히스토리와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요. 경쟁 기술 및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포지션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향에 부합하는 IP 확보 전략과 출원 전략을 구축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실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IP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략도 함께 구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저희 IPS는 저희와 바이오 스타트업이 함께 나를 알고 내 주변을 안 후에 전략적으로 세운 플랜을 통해서 백전불태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IPS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지피지기와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를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 히스토리랑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경쟁 기술 및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포지션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향에 부합하는 IP 확보 전략 및 출원 전략을 구축하죠. 또한 비즈니스 실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IP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략도 함께 구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데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저희 IPS는 저희와 바이오 스타트업이 함께 나를 알고 내 주변을 안 후 세운 전략을 통해서 백전불태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컨셉추얼하지만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허가 중요한 이유와 특허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지피지기에 전략이 더해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그런대로 이해는 돼도 아직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서 피부에 와닿는 특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의 특허의 의미와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느낌은 꼭 간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IPS 특허법인의 노영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